오늘 저는 제 얼굴에 소류 뭉치를 내던지던 팀장님의 책상을 제 손으로 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오늘 그 자리를 대신하는 새로운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평생을 답답히 투명 인간으로 불리며 뒤에서 조용히 자리만 지키던 제가 말이죠. 사람들 앞에서 말 한번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큰 소리 한번 내본 적도 없었던 제가 어떻게 전 직원이 보는 앞에서 갑자기 솥을 퍼렇게 소신을 또박또박 내뱉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회사 전체를 뒤집어 놓은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는지 그 기적 같은 반전의 서막을 지금 공개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저 같은 사람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남들과 결이 달랐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밖에서 흙먼지를 날리며 소리 지르고 공을 찰 때 저는 항상 방구석에 틀어박혀 책장을 넘기는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숫기가 없어서 남들 앞에서 말도 잘 못하고 잘 어울리지도 못하여 존재감 없이 조용히 지내는 아이였죠. 그러나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좋아한 덕에 성적은 늘 최상위권이었습니다. 공부는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이었기 때문이죠. 대학은 경영학부에 진학했는데 대학에서도 여전히 이방인이었습니다. 특히 토론 수업은 제게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서로 자기 목소리가 맞다며 고성을 지르는 아수라장에서 제가 끼어들 틈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굳이 저렇게까지 소리를 높여야 하나? 다들 자기 말만 맞다고 우기는데 저는 입을 여는 대신 펜을 들었습니다. 남들이 떠드는 소리를 차분히 듣고 그들의 논리적 허점을 분석하고 팩트를 정리해 기록하는데 모든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말주변 없는 친구라고 비웃었지만 저는 진짜 힘은 떠들썩한 목소리가 아니라 고요함 속에 숨겨진 정확한 데이터에 있다고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졸업 후 꿈에 그리던 중견기업에 취업했지만 잘 화합을 못하는 성격 때문에 회사 생활도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어디서 저런 답답한 사람이 들어왔어?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등 뒤에 꽂혔습니다. 숫기 없는 저에게 세상은 늘 이렇게 무례했습니다. 특히 제 직속 상관이었던 팀장은 그야말로 강약약강의 표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윗사람에겐 손바닥이 닳도록 비비며 아첨을 떨고 저처럼 순한 부하 직원에게는 전 직원이 보는 앞에서 서류를 얼굴에 내던지고 소리 지르고 무능하다고 대놓고 비하하며 인격을 모독하는 걸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한 비열하기까지 하여 제가 밤을 새워 분석하고 공을 들여 만들어 놓은 기회단을 슬쩍 자기 이름으로 바꿔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문제가 생기면 무섭게 눈을 부릅뜨고 소리치며 모든 잘못을 제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반발을 못하도록 미리 소리를 질러 꼼짝을 못하게 하는 거죠. 회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의견을 내려 하면 그는 제 말을 가차없이 잘라버렸습니다. 야, 너 말고 딴 사람 답답하게 시간 끌지 마. 동료들의 킥킥거리는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난도질 당한 것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디게 해준 것은 세상을 떠나기 전 아버지께서 남기신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얘야 말 없는 성격이라고 기죽지 말아라. 항상 노력하고 내실을 다져서 너에게 주어진 일을 책임감 있게 잘하면 아무도 너를 만만히 보지 못할 것이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마지막에 크게 이긴단다. 저는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오전, 회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우리 팀의 희망은 물론 회사 미래 10년이 걸린 국가 전략 프로젝트의 핵심 자료가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약 파기에다 위약금 400억을 물어내야 했고, 그렇게 되면 회사의 파산까지 생각해야 하는 재난급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임원급이 참석한 회의가 열렸는데 모두 기가 죽어 눈치만 보는 살떨리는 정적 속에 임원들의 숨소리조차 바짝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때 팀장이 얼굴이 새빨개진 채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이거 누가 백업했습니까? 누가 이 지경을 만든 거냐고요. 모두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순간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백업 담당이었던 저를 가리키며 잘못의 책임을 저에게 몰아가려 했습니다. 수십 명의 시선이 칼끝처럼 제게 꽂혔습니다. 팀장은 기다렸다는 듯 제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야, 너 백업 너 담당이지? 너가 멍청하게 하다가 다 날려먹은 거 아냐?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설마 내가 실수한 건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나는 매뉴얼대로
정확히 했어.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지만 저는 억울함에 소리치는 대신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서버실로 달려갔습니다. 말보다는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어두운 서버실 모니터, 불빛만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저는 차가운 숨을 들이키며 로그 기록과 삭제 경로를 하나하나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눈을 의심케 하는 결정적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삭제 시간, 접속 계정, 실행된 IP 주소, 그 모든 흔적이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팀장이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왜? 우리 팀장님이 왜? 설마 자기 실수를 덮으려고?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범죄의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출력물을 움켜쥐고 다시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심장 소리가 귀를 때렸지만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검증된 내용을 또박또박 설명했습니다. 소론스럽던 장내가 얼어붙었습니다. 자료 삭제는 누군가가 고의로 삭제한 것 같습니다. 폭탄 선언과 함께 로그 기록을 상무님께 건넸습니다. 조기를 본 상무님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거 팀장 계정이잖아. 접속 IP도 팀장 자리인데. 회의실 전체가 경악에 빠졌습니다. 팀장은 당황해 손을 휘저으며 발악했습니다. 아니, 그거 제가 잠깐 확인하려고 들어간 거지. 절대 제가 지운 게. 순간 상무님의 서늘한 목소리가 팀장의 말을 끊었습니다. 삭제 명령 실행 시간까지 자네 계정과 일치해 설명해봐. 팀장은 입을 틀어막은 채 더듬거렸고 곧 조사팀이 들어와 팀장을 데려갔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팀장은 다른 회사에 거액을 받기로 약속하고 회사 자료를 빼돌린 뒤에 흔적을 지우기 위해 서버를 날려버린 산업 스파이였던 것입니다. 결과는 냉혹했습니다. 즉시 해임 및 형사 고발 처리. 팀장이 끌려나간 자리에 남겨진 것은 저를 향한 경외의 시선이었습니다. 저 친구 보통 내기가 아니었어. 저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침착할 수 있지? 상무님은 제 어깨를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네가 이 회사를 구했어. 이 프로젝트. 이제 남은 프로젝트는 자네가 리더가 되어 완성해보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말수는 적지만 제게 맡겨주신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해임된 팀장을 대신해 프로젝트 리더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죠. 저렇게 말수 적은 사람이 1200억 프로젝트를 이끌 수 있겠어? 하지만 저는 말 대신 결과로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불필요한 고성과 야근을 없애고 오직 데이터와 실력으로 팀원들을 이끌었습니다. 3개월 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팀은 예정보다 앞당겨 프로젝트를 완수했고 전사 성과 1위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본사 집무실로 부르셨습니다. 자네 같은 인재를 왜 이제야 알아봤을까? 조용하지만 칼날 같은 정확함,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보여준 그 결단력. 자네가 바로 우리 회사의 미래네. 회장님의 그 한마디에 평생 무시당하고 구석으로 밀려나 조용히 지내던 제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드디어 제가 인정받은 겁니다. 제 머릿속엔 돌아가신 아버지의 인자한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소리 없는 사람이 마지막에 크게 이긴다. 이제야 그 뜻을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저는 조용해서 약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조용했기 때문에 더 깊게 생각할 수 있었고 더 멀리 내다볼 수 있었으며 누구보다 강한 힘을 안으로 비축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조용한 사람을 절대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최후에 웃는 자는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며 실력을 갈고 닦은 사람입니다. 주변에 말수 좋고 조용한 동료가 있나요? 혹은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분이신가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침묵은 무능이 아니라 폭풍을 일으키기 전에 고요함일 뿐입니다. 소리 없는 강함이 세상을 뒤집는 그날까지 저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좋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